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세계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영화 이색지대의 한 장면입니다. 카우보이 로봇이 바라보는 1인칭 시점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면이죠. 뭐 이거 그냥 모자이크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요, 바로 이 시절에 나왔다는 거죠. 73년에는요 이렇게 생긴 컴퓨터가 처음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렇게 필터 씌우고 요즘 것들이 뭘 알겠어? 1973년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은 영화를 찾아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을 만큼 이제 CG는 보편화됐습니다. 이 CG라면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그린스크린 혹은 블루스크린이죠. 대충 그린스크린이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현실에 없는 가상의 공간을 마법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그린스크린 시대에 종말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엉준의 믿고 보면 살이 되는 영화 이야기 엉미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그린스크린의 종말인데요. 그린스크린이란 지금도 흔하게 쓰이는 배경 합성용 벽을 말하죠.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날씨 방송을 할 때 혹은 인터넷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이 배경 합성용으로도 정말 흔히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밝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린스크린은 초록색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 초록색이 합성 배경용 색상이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밝은 초록색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색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피부색의 인간 중에서 초록색 피부를 가진 사람, 파란색 피부를 가진 사람, 초록색 머리카락이 자연적으로 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루 스크린은 그럼 왜 등장한 거냐? 바로 눈동자색 때문입니다. There's a bit of green in the blue of your eyes.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그린 스크린 위에서 연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합성할 때 눈동자도 이렇게 뚫려버리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CG 합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배경과 인물을 구분하는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란 피부를 가진 욘두가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CG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새끼가 촬영한 거야? 하지만 그린 스크린에도 단점이 있죠. 이 녹색이 반사되다 보니까 나중에 CG 이렇게 막 후처리할 일거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렇게 CG팀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린 스크린보다 편한 방법은 바로 그림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먼 옛날, 그 중에서도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세트와 배경이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기법은 매트 페인팅. 매트 페인팅이란 말 그대로 반짝거리지 않는 그림이란 뜻인데요. 영화 촬영에는 조명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조명의 빛이 반사돼서 아주 이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거대한 벽은 주로 멀리 있는 풍경이나 이 실제 세트를 좀 더 확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1907년에 개발돼서 1990년대까지도 사용됐을 만큼 아주 전통적인 촬영 기법인데요.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평면적인 거, 2D라는 점을 활용한 일종의 예술적인 트릭이죠. 역시나 매트 페인팅 기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동감이 없다는 거죠. 멈춰있는 그림이니까.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리어 프로젝션 기법입니다. 피사체 뒤쪽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해서 그 앞에서 촬영을 하는 기법인데요. 자동차를 타는 장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옛날 영화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금방 티가 나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합성 어설프고. 이 기법도 사실 최근까지 정말 많이 활용했던 기법인데요. 이 기법에도 당연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찍어둔 영상을 투사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앵글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 카메라 위치를 못 바꾼다고쇼? 리어 프로젝션 기법을 쓰면서도 이런 단점을 극복한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의 이 공중요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 그린 스크린이 아니라 실제 스크린인데요. 감독은 배우가 보다 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트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하늘 장면을 스태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360도 카메라로 녹화한 건데 현장에서 재생한 뒤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리어 프로젝션 역시 오블리비언 같은 영화가 아니라면 결국엔 고정된 앵글에서밖에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아주 치명적인데요. 그리하여 요새는 앞서 말씀드린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해서 일단 촬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원하는 배경을 추가로 입히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 아니 컴퓨터 그래픽을 쓰기에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그린 스크린 아니야? 이거 최종 보스는 그린 스크린 아니냐? 라고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그린 스크린의 치명적인 단점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CG
CGT가 너무 많이 나버려서 영화를 망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방이 초록초록한 환경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배우들의 몰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허공에 대고 칼질하고 실체가 없이 누군가에 계속 쫓기고 벽을 보고 얘기하고 이게 뭐지? 자, 이런 모든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진짜 찐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버추얼 스튜디오. 그린스크린과 매트 페인팅, 리어 프로젝션 기법의 장점들을 모두 흡수하고 단점을 개선한 최신 기술이죠. 역시 21세기. 곧 국내 런칭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인 만달로리언은 가장 성공적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작품인데요. 일단 버추얼 스튜디오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벽 전체가 스크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블리비언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오블리비언과 다른 점은 이 스크린에 미리 만들어둔 3D 가상 세트를 불러온 뒤 원하는 배경을 설정하고 카메라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3D 가상 세트라는 점이 엄청난 장점인데요. 그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세트의 벽 전체가 스크린이기 때문에 조명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조명 효과가 가능하고 시간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실시간 3D 세트이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를 바꾸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감독이 원하는 앵글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현장에서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즉석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배경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속 피사체와 배경을 함께 움직이게 만들면 관객들로 하여금 진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착각은 현장에 있는 배우에게도 마찬가지죠. 실제 있는 공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연기의 몰입도도 높아지고요. 촬영팀에게는 이 공간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촬영 시간을 말도 안 되게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한 번 만든 3D 세트는 얼마든지 손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실제 세트는 한번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똑같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3D 세트는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촬영, 재사용, 재활용 등이 쉽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방식은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조금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드라마는 오랜 기간 촬영을 해야 되고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좌절스러운 게 이거 어차피 미국에서만 가능한 기술 아니냐? 한국엔 이런 거 없어! 라고 하실 텐데요. 네, 한국에도 버추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 버추얼 스튜디오 VA 코퍼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이곳에는 총 3종류의 버추얼 스튜디오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는 천장부터 벽까지 360도 전체가 스크린이었고요. 이 정도 규모의 세트라면 오징어 게임도 충분히 촬영 가능할 만큼 거대한 세트였다고 해요. 참고로 만달로리언을 촬영했던 세트보다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버추얼 스튜디오의 모든 기능들,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한 가상 세트, 천장부터 벽, 그리고 바닥까지도 모두 스크린, 자동차 같은 거대한 특수 장비를 올려도 될 정도로 튼튼하다는 사실, 심지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닌 2대까지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버추얼 스튜디오에 관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버추얼 스튜디오 어떻게 보셨나요? 국내에도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실제로 방문해서 제가 직접 본 스튜디오는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영상에 한국 버추얼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요러요러한 곳에 요러요러한 공간이 있어요. 정도로 짧게 소개해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요거 생각보다 다룰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추가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취재 요청에 협조해주신 VA 코퍼레이션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스크린의 시대는 끝이다, 종말이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스크린은 여전히 컴퓨터 그래픽 합성의 보조제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추얼 스튜디오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큰 버추얼 스튜디오 공간이 생긴다면 글쎄요, 그린스크린보다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엉준의 믿고 보면 살이 되는 영화 이야기 엉미살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영화 촬영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여기서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